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5명이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시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의 기모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병원에 계신 분들 많이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확진 환자 수가 15명이 크게 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가 우려하던 바인데요. 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했던 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예상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중국에서 7만 명이 넘게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보다 며칠 앞서서 첫 환자 진단을 했던 일본에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는데 오늘 그게 1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 시작됐다고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 환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를 확진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전파된 거는 한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베이성을 입국 금지한다든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검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국인 또 아니면 일본에서 감염돼서 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 전파가 지역사회에서 네. 한 명, 두 명씩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의 우리 의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의료 시설로 봤을 때 대처할 수는 있는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특징적인 게 굉장히 전파가 빠르다. 네. 그리고 초기 증상이 미미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경증이 많습니다. 중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이후에 중앙음압격리시설, 그다음에 지역의 음압격리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네. 이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어제였습니다. 의사협회 쪽에서 1차 방역 사실상 실패했다.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1차 방역이 실패했다라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북한처럼 모든 외부 접촉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차단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1차 방역을 한 이유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 확산이 오는 것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지침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한 봉쇄 전략의 단계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완화 전략, 즉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1차 예방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거에 집중했다면 2차 예방은 빨리 발견해서 중증도를 낮추는, 즉 사망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응 단계를 높이는 것도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경계 단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계 단계와 심각의 차이는 네. 심리 주제로 이런 범정부 회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건데 이미 총리님께서 경계 단계부터 회의에 참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심각으로 올린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이번 사태가 좀 소강 상태 접어드나 기대를 했었는데 확진 환자가 오전에 크게 증가해서 좀 걱정인데요. 지역사회 전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역사회 확산이 되면 의료진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본인이 몸이 아프면 증상이 있으면 바깥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네. 증상이 있는 단계에서도 약을 먹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확산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 쉬어보고 그래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가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학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휴교라든가 휴업 등의 고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휴교나 휴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종플루처럼 예. 굉장히 감염자가 많아서 도저히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예를 들면 결석이 많고 학교 선생님도 못 나오고 이렇다면 할 수 없이 휴교나 휴업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휴교나 휴업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 감염 시작된다고 하면 박능후 장관은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 주는 것이 대책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재량권들이 필요한가요? 예, 이전에는 검사 이제 여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사람만 검사에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있다든지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든지 이랬는데 이거 이제 점차 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인 불명 폐렴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 낫지 않는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의심된다든지 그러면 의사가 재량껏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미 지금 이제 밝혀진 29, 30, 31번 환자도 다 그런 기준으로 해외 여행력이 없는데도 의사들이 검사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을 지키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예. 또 병의원을 간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꼭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가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